반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 국보, 사적, 보물, 문화재 자료, 민속 자료, 기념물 다 만나보자. 우리 문화유산으로 알아보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김한민 감독의 명량. 우리의 소중한 강토를 지키기 위해 외적과 맞서 싸운 실화를 영화로 더 실감나게 고증하면서 많은 이의 가슴에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했죠. 덕분에 영화의 배경이 된 임진왜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7년의 역사가 기억하는 3대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주 대첩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지만 여러분은 행주 대첩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행주 대첩은 대첩이 맞습니다. 행주 대첩을 이끈 한 노장의 실화. 행주 대첩에도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이 있었다. 최신 무기로 맞서 싸운 2300대 3만의 대난투. 행주 대첩 그 12시간의 시작과 끝을 모두 파헤쳐 드립니다. 1593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칼바람 불던 그날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설가 안지영입니다. 어려운 역사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해설사계의 미스 코리아. 14년차 역사 해설사 안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임진왜란 관련된 영화 때문에 저도 엄청 바빠졌어요. 그래서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고 관련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OBS 시청자분들에게 이 임진왜란 관련된 이야기를 관련 장소에서 해드릴 수 있어서 또 특히 경기도에서 해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3대 대첩, 이 3대 대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이 행주대첩을 왜 대첩이라고 하는지 우리 역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 행주산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산 일대에 자리한 행주산성. 정확한 축성 연대와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최초 건축 시기를 삼국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강과 도성 안까지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자리한 행주산성. 규모는 작지만 지리적 요건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행주대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권율 장군이 있습니다. 이 권율 장군은 사실 집안이 좀 좋은 데서 잘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여행 다니면서 40살이 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공부를 해서 뒤늦게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벼슬에 나아간 나이 자체가 조금 늦었어요. 46살에 급제를 하니까 지금도 46에 취직했다고 하면 되게 늦은 나이인데 엄청 늦은 나이였죠. 근데 권율이 집안도 좋고 그 아버지도 벼슬을 크게 했고 하다 보니까 승진이 조금 빨랐어요. 그 임진왜란 초기에 광주 목사로 부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이치고개에서 황진 장군과 함께 일본군을 막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승진도 크게 하시게 되고 한양 탈환 작전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 무려 1만의 병사를 이끌고 진격을 하게 됩니다. 마침 또 이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드디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이었죠. 평양성 탈환 소식과 함께 힘을 얻은 권율 장군은 북에서 내려오는 조명연합군과 양방으로 한양을 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합류하는 인물로 승병장 처형대사와 조방장으로 있던 조경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 권율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 병력이 10,000명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저기 나눠주시고 한 2,300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사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이 권율 장군은
조명연합군이 같이 진격을 해야 되니까 명나라의 이호송 장군이 어서 와서 합류를 하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지금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군도 계속 승전보를 올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뜻밖의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고양시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이호송 장군이 대패를 하고 군대를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합류하려고 2,300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합류를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도간에 든 쥐처럼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권율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그 3만이 넘는 그 일본의 대병력이 설마 여기로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권율의 오판이었던 거죠. 권율 장군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양에 있던 일본군 총 3만 명이 행주산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만 명이요, 그냥 3만 명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행주산성의 토성을 복원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뒤쪽으로 토성 성곽의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군대가 몇 명이 들어왔느냐? 임진을 한 당시에 무려 3만의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3만 명이 그냥 3만 명이 아니고 약간 어벤져스 느낌으로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군대가 무려 7개 부대에 3만 명이었어요.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던 총사령관이 있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일본의 지장이죠. 고니시 유키나가를 포함한 7명의 일본 장수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판을 한 게 일단은 전투를 해야 되니까 군사들한테 일단 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권율 장군 밑에 조경이라는 부관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부관은 아주 철두철미한 군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됩니다. 군인은 하루를 머물더라도 참호를 파고 대비를 하는 게 원래 우리의 그 룰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권율 장군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잠깐 권율 장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경이 다 참호를 파고 목책을 다 깎아 세워가지고 쫙 이거를 깔아놓습니다. 당연히 권율 장군은 돌아왔을 때 내 명령을 어긴 거니까 노발대발합니다.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권율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을 하고 나중에 선조 임금에게 조경한테 상을 줄 거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책을 설치하고 조경과 처형대사가 최전선에 서고 권율 장군이 중심에 서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맞서게 됩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행주대첩. 정예중의 최정예 일본 무장이 이끄는 3만 명과 맞서 싸운 2,300명의 12시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행주대첩의 12시간의 그 치열했던 전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전시관 안쪽에 있는데 이 전시관 안쪽에 대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행주산성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토성이에요. 야트막한 산이라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기어 올라온다면 올라올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형을 잘 이용을 하고 아래쪽에다가 목책을 꼼꼼하게 설치를 해서 일단 진격해 오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활의 민족인데 이 활을 대량으로 많이 쏠 수 있는 신기전차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종 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전차도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개발한 신무기가 있었죠. 귀신폭탄이라고 불렸던 비격진천뢰라고 하는 이 폭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특급 수류탄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 실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들을 탈환할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비격진천뢰입니다. 조선의 최신 무기에 당황한 일본. 한 차례 후퇴 후 두 번째 공성 때 3군의 수장 구로다 나가마사가 공성 장비를 대동해 다시 한번 행주산성을 노리게 됩니다. 네, 움직이는 누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화살을 쏴도 이게 방어막처럼 뭐가 있으니까 파바박 박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 장비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쓰느냐. 이순신 그 배에서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부시거나 했을 때에도 쓰는 건데 바로 이 천자총통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천자총통을 활용을 해서 이 구로다의 공성 장비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림을 잘 보면은 중간중간에 스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호국불교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이 행주대첩에서도 승병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 승병, 스님들은 화기를 다룰 줄 몰랐대요. 그렇다고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다만 이 뛰어난 백병전, 그냥 1대1로 싸우는 거 있죠. 백병전으로 주로 참전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행주산성에서도 북쪽에 배치가 됐는데 이 북쪽에 일본 군대 중에서 7개 부대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평가받는 부대가 이 북쪽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이름난 무장이 이끄는 7번째 부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목책도 막 뛰어넘어서 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함락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훈련받은 군대랑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그 옷자락이나 여기에 땔가루나 석회가루 같은 거 그런 걸 숨겨 가지고 있다가 이제 뛰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확 뿌리고 이렇게 눈 가리면은 그때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셨다고 그래요. 다행히 이게 효과가 좋아서 잘 무찔러서 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밀려오는 외적과 잘 맞서 싸운 조선군.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전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에 화살이 뚝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등장하신 분이 계신데 이순신 장군의 스승이기도 하고 판옥선 아시죠? 거북선의 원래 모태가 되는 그 판옥선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정걸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셨는데 무려 79세. 굉장한 노장 이 정걸 장군님께서 2만 개의 화살을 또 가지고 나타나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화살을 또 공급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무사히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군과 수군의 협공, 그리고 지형의 활용도를 극한도로 끌어올려 싸운 행주대첩. 결국 2,300의 조선군이 3만 왜군을 물리치며 승리합니다. 여기에 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몇 명을 우리가 일본군을 사살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이 적들의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거를 4군데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체를 태웠는데 그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심리 밖에까지 냄새가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못해도 한 수천 이상 사상자를 내지 않았을까? 어쨌든 우리가 굉장한 승리를 거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전 후 현재 행주산성 정상에는 그때의 전쟁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2,300의 결사대가 보여준 승리에 대한 의지와 뛰어난 전략, 그리고 최신 무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승리로 이끈 행주대첩. 그들이 지켜낸 이 소중한 땅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의 성지로 남을 것입니다. 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 행주대첩이 펼쳐진 고양시 덕양산 일대 둘러봤습니다. 근데 역사가 너무 어렵거나 좀 알고 싶은데 좀 난해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매주 금요일 문화유산 기행 톡톡과 함께 역사 상식을 채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문화유산과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